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병선입니다. 오늘 강의는 세 번째인 알기 쉬운 구매원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구매원가 분석 1인데 이제 세 번째 강의는 구매원가 분석 3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제조 경비를 계산할 건지, 또 일반 관리 계산할 건지, 또 이윤, 또 기타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원가를 계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계 시스템에는 이 관리 회계하고는 재무회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회계 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가는 이 관리 회계적 측면의 어떤 관점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 회계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탑 매니지먼트,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통제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 회계하는 겁니다. 이 관리 회계는 일정한 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매원가를 공부하는 것들은 그 관리 회계 내에서도 특수 목적의 회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매하는 제품, 내가 사는 제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사오는지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매 회계 측면에서의 구매는 이 관리 회계 중에 특수 목적 회계다. 그러면 그 관련된 여러분의 생산이나 어떤 프로세스 맞게 회사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회사의 실정에 맞고 여러분 회사 프로세스 맞게 어떤 이걸 다시 재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제조 경비 및 정의 분리돼서 강의할까 합니다. 우리 제조 경비는 제품을 이렇게 제조하기 위해서 희생된 이 재료와 노비를 제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제조 경비도 분리를 보면 이것도 직접 경비 또 간접 경비 이렇게 분리됩니다. 직접 경비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추적할 수 있는 경비로서 주로 이제 기계 중심으로 발생되는 기계 감가상각비, 또 기계 감가상 못지않게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 이 네 가지는 거의 기계 중심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비로 우리가 이렇게 환산합니다. 또 그 외에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교통협비, 도서인쇄비 이런 기타 비용들은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접 경비로 우리가 정리를 해죠. 그래서 직접 경비를 제한 여러 비용을 다 이제 간접 경비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래서 직접 경비는 추적할 수 있는 비용이고 간접 경비는 추적할 수 없다. 또 추적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직간접으로 분류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원가 계산을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게 해서 이렇게 직간접으로 구분시킨다. 이것도 여러분 회사에 맞게 또 이거 구분시켜서 관리해야 되겠죠. 회사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산 형태나 생산 프로세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경비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 제조 경비는 기계 경비율이 필요해요. 어떤 기계 중심으로 이 비용이 시간당 얼마나 비용이 발생됐는지, 또 표준 작업 시간, 우리가 농업비 계산할 때 표준 작업 시간 공부했지만 표준 작업 시간도 어떤 단위, 한 단위 만들 때 들어간 시간을 우리가 표준 작업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표준 기계 경비를 곱하기 표준 작업 시간, 거기에 캐비티로 나눠주면 그게 제조 경비가 된다. 제조 경비라고 하고 그냥 경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경비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거냐. 기계 경비의 적용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또 원가 계산지, 또 기계 설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 계산지, 또는 개별 설비로 어떤 생산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지. 이럴 때 우리가 기계 경비를 만들어서 쉽게 원가, 특히 구매 원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경비율은 이것도 직접 경비율, 간접 경비율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접 경비로 추적이 가능한 생산 현장에서 기계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 그거의 총액에다가 그 기계가 그 단위 시간을 얼마 발생시켰냐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게 직접 경비, 비용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가치가 된 겁니다. 또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복리후생비, 도서인쇄비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직접 추정할 수 없는 간접 경비, 이것도 간접 경비 비율 개념으로 다 우리가 환산해서 처리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농업 비율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금액비율법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비가 일정한 기간 동안 토탈 얼마 발생시켰느냐, 그 대비 직접 경비는 얼마냐, 직간접 비율이 우리가 간접비 비율입니다. 여기서 간접 비율이 여러분
비율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것도 높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우리가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된 기계 대비 만약에 복류생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급수수료라든지 또 각종 잡비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그 비부가치적인데 비용이 많이 상대적으로 썼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경비 비율 자체도 하나의 우리 관리적 컨트롤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조 경비 어떤 계산 절차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표준 기계 경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또 표준 작업 시간, 이렇게 표준 경비율에다가 표준 작업 시간을 우리 곱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제조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 경비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러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를 분석해 봐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은 재료비, 노후비 경비, 당기 제조 비용 속에 제조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 경비에는 거기 기계감가상비가 얼마 발생되는지, 건물 감가상비가 얼마 발생되는지, 또 수선비가 얼마 발생되는지, 전력비가 얼마 발생되는지 이 비용을 우리가 썸해서 또 그 비용 예외 비용, 그게 이제 간접 제조 경비겠죠. 그걸 비용을 계산하고 직간접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직접은 직접 추적해서 단위 시간 비율을 만들어내고 저 간접 경비를 우리가 여기에 할당을 해주면 우리가 표준 경비율이 계산되겠죠. 표준 경비율이 계산되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 작업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 시간, 준비 시간, 여유 시간을 합하면 이게 표준 작업 시간이 된다. 표준 작업 시간은 작업 형태별로다가 택타임,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택타임을 우리가 라인별로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죠. 그래서 택타임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연속 라인 개념에 연속 라인에 만약에 1시간에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2,00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1시간을 2,000개로 나눠주는, 1시간이 480분이니까 2,000개로 나눠주면 하나당 만약에 0.24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 게 바로 택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피치 타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당 돌면 딱딱 떨어지는 시간. 근데 사이클 타임은 개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기계 연합 작업할 때. 그래서 사람의 기계에다가 사람이 어떤 제품을 로딩하고 또 가공하고 또 언로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기계하고 사람이 연합 작업일 때는 개별 작업일 때는 사이클 타임으로 측정해 주고 또 UPH는 유니트 퍼 아워죠. 1시간당 몇 개 만들어졌는지. 단순 조립이나 단순 생산은 이 UPH로 측정해서 우리가 표준 작업 시간을 우리가 정합니다. 또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유 시간, 여유는 작업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0 내지 한 15% 정도 여유를 설정해서 이 정비 시간에다가 할증을 해줍니다. 또 여기 준비하는 데 걸릴 시간, 만약에 제품을 금형을 교체하고 제품을 교체하고 또 트라이어트하고 또 양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준비 교체 시간. 준비 교체 시간은 이거는 노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경비율 곱하기 표준 작업 시간 곱해주면 제조 경비다. 이것도 각각의 항목에 중요한 컨트롤 포인트겠죠.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되면 우리가 제조 경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여기서 이제 제조 경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또 쉽게 이해가 되겠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300톤 어떤 설비가 이제 생산되는 겁니다. 설비로. 그래서 기계경비율이 이 300톤 설비의 시간당 기계경비율이 9,000원입니다. 9,000원. 1시간 동안 9,000원에 대한 가치를 소비되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준비 시간은 30분. 또 정비 시간은 개당 20초. 그리고 로트 사이즈는 1,000개. 여율은 11%일 때 금형의 캐비트, 금형의 코아 수가 이 2개라는 거죠. 이럴 때 원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표준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요. 표준 시간. 생산 현장에서 어떤 한 단위 작업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 표준 시간이 원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표준 시간 24초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표준 시간은 이렇게 준비 시간. 준비 시간은 30분. 거기에 초로 환산하니까 60. 나누기 로트 사이즈 1,000개로 나눠주면은 1.8초 개당. 그리고 여유 시간은 우리 주어진 값, 정비 시간 주어진 값 개당 20초. 그리고 여유 시간은 우리 20초에 대한 어떤 어라운스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1% 여율, 0.11. 그래서 여유 시간은 개당 2.2초다. 그래서 이제 다 더하면 표준 작업 시간은 24초다, 개당.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그죠? 제조 경비를 계산해야 돼요. 제조 경비는 기계 경비율 곱하기 표준 작업 시간이죠. 기계 경비는 경비율이 시간당 9,000원,
또 작업시간 24초. 여기에 초고 이거는 시간이니까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600, 1시간이 3,600초니까 3초 나눠주고, 그래 금액의 캐비티가 몇 개입니까? 2개니까 모든 원가에서는 한 개당 베이스로 다 가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하나에 30원이다. 여기도 원가 분석을 하면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원가 절감 포인트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시간을 줄여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도 줄여주고, 나름대로 정비 시간도 줄여주고, 또 금액의 캐비티를 올려주고, 이런 것들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생된 3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럼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낼 수 있을까요? 일반 관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제외한 말하자면 판매 활동 또 관리 활동에 소비된 직간접으로 비출된 기업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 소비된 재비용들, 말하자면 판매, 일반 관리비 또 영업 비용을 우리가 토탈적으로 다 우리가 일반 관리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관리비는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힘들죠. 왜? 이 관련된 부서가 총무, 인사, 경리, 회계, 재무 이런 쪽입니다.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어떤 부분의 발생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원가 계산 측면에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로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할당이나 배분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관리 구성은 이렇게 인건비성 일반관리하고 이 경비성 일반관리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관리 계산은 그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 일반관리비는 주로 가공비의 발생하고 서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왜? 가공비에 의해서 주로 부가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반관리비는 나름대로 총무인사, 경리, 회계 그런 쪽에 발생 비용은 사람 관리라든지 기계 설비 그런 가공비 중심의 관리에 대한 인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베이스로 가공비율을 우리가 베이스로 일반관리 비율을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이렇게 가공비, 제조경비에 일반관리 비율을 해서 그 가공 척도로다가 우리가 환산해 주는 게 일반관리 비율이다.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는 이 가공비 대비 한 20 내지 30% 정도 설정해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운영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관리비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반관리 계산은 이렇게 농업비, 제조경비 이게 뭡니까? 이게 가공비. 가공비에다가 일반관리 비율 20 내지 30% 이렇게 할당해 준다. 이렇게 일반관리비는 어떤 비용 구성 보면은 이게 제조경비하고 또 일반관리 비용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수도관리비, 세금, 공과금, 임차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는 제조경비고 어떤 건 일반관리비고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원가 분석을 하려면 그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중복되거나 서로 누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 구분, 사용처. 사용 어디에 사용하느냐. 제가 만약에 어떤 마트에서 만약에 영수증을 끊어왔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장갑도 있고 종이도 있고 페이퍼도 있고 그렇다고 봅시다. 그래 영수 20만 원. 그럼 장갑은 경비입니까? 아니면 일반 관리입니까? 주로 장갑은 현장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장갑은 우리 제조경비로 분리되고 거기 페이퍼나 연필이라는 것들은 사무직 일반 관리비에서 일반 관리 소비되기 때문에 일반 관리 비용으로다가 처리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영수증도 어떤 거는 일반 관리비, 어떤 거는 제조경비 이렇게 분리돼야지 일반 관리 구성에 대한 명쾌하게 또 우리가 분석할 때 분석 비율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여러분 일반 관리비에 대한 비율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다가 일반 관리 비율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만약에 지난달 뭐 작년에 어떤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과거 데이터에 제조 원가 명세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같이 대응되는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또 대응되는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 관리비를 계산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이렇게 일반 관리비에다가 가공비에 대한 어떤 비율입니다. 그러면 일반 관리 비율은 일반 관리비 여기서 발생되는 나름대로 일반 관리 얼마 발생됐습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일반 관리비 40원 발생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공비는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노무비 경비를 우리가 가공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비 150원, 경비 50원, 200원. 일반 관리 40원에 가공비 200원 나눠주면
20%가 이게 바로 일반 관리 비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퍼센트가 우리가 낮다. 이것도 우리가 수치가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일반 관리 20%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통상적으로 20%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이렇게 분석할 때 만약에 30%, 40%, 50% 나왔을 때 그거 어떨까요? 일반 관리 비율이 결코 높으면 좋지 않겠죠. 왜? 일반 관리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임원의 급료, 복리후생비, 제조 활동에 무관한 그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가공비들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일반 관리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비부가치적이고 그죠? 효율적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업종에 따라 틀려지는데 재료 비율이 높고 가공 비율이 낮을 때, 즉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일 때는 의외로 또 일반 관리 비율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서 일반 관리비는 대략 20%에서 30%이 렌즈를 두고 우리가 관리 포인트를 갖고 운영합니다. 결코 일반 관리 비율은 결국 높으면 좋지 않다,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 관리 비율도 하나의 컨트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료 관리비. 재료 관리비도 어떻게 보면 일반 관리비 항목이지만 우리 구매 원가적인 측면에서 재료 관리 비율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료 관리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재료를 우리가 많이 사다가 검수하고 또 보관하고 또 자재 이송하고 또 재료 미리 사다 놓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금리가 발생되고 또 재료에 대한 횟수에 대한 금리, 또 자재 취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손방실, 이런 비용을 우리가 바로 재료에 대한 어떤 관리비, 재료 관리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계산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재료비 계산은 앞에 언급했던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 그런 걸 포함되지 않는 재료 부품에 대한 이 적정 재고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선급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 그래서 재료 관리비는 재료비의 통상적으로 1 내지 2% 수준으로 다 우리가 할당해서 우리 재료 관리비를 우리가 선정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은 어떻습니까? 이윤의 정의는, 이윤은 우리가 원청과 하청, 갑과 을, 구매사 협력사 간에 적정한 이윤이 어떤 건지, 적정 이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구매하는 입장에는 싸게 사고 싶어하고 판매하는 입장에는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이 이윤 관리, 그러면 이윤을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인정해 준 거는 거기에 맞는 노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은 이렇게 기업의 이윤은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하고 이 영업 활동에 대한 적정 이윤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또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윤 계산은 우리가 기업의 제조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이렇게 가공비, 노후비, 경비, 또 이 일반 관리, 이 부가치 측면에서의 이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윤은 이렇게 가공비와 일반 관리에다가 이윤율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할당해서 이윤을 계산했죠. 즉 적정 이윤을 어떻게 이 투입 자본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고려해서 이자에 대한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그렇죠. 어떤 제품을 내가 어느 회사한테 어떤 제품을 만들어다가 의뢰를 하면은 그 제품 만드는 재료적 가치, 노무적 가치, 그죠? 또 경비적 가치, 또 일반 관리비적 가치, 또 재고 유지에 대한 가치, 거기에 적정한 마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그죠?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어떤 비용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비용이 주로 이 가공비, 일반 관리 포함해서 10 내지 20% 정도 수준으로 설정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게 제가 2014년 기준으로다가 우리 한국은행에 보면은 기업 경영 분석을 매년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 분석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보면 우리가 가공비 대비 일반 관리 비율이, 이윤율이 통상 10 내지 20%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이윤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이윤율은 이렇게 분석됩니다. 이것도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이 손익계산서를 갖고 이제 분석합니다. 이윤율은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가공비, 일반 관리에 대한 어떤 비율이죠. 우리 영업이익은 어디에 나타나 있죠?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37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조원가 명세서의 가공비는 얼마입니까? 가공비, 노후비, 경비 합쳐서 가공비 200원에다가 또 여기에 일반 관리비 40원. 그래서 240원. 37원 나누기 240원이니까 15%, 약 15%.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 관리, 이윤율로 얘기됩니다. 이게 이윤율. 이 이윤율이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구매 원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 개당 구매 원가 얼마 되는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K업체의 소송가고는 이제 프레스 작업 그런 걸 소송가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료비는 1,000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0원. 그리고 임률은 한 사람당 임률은 12,000원이고 0.5명이 작업한대요. 0.5명이니까 한 사람이 2대를 작업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그리고 200톤 프레스로다가 이렇게 밴딩, 이 접히는 작업을 한대요. 여기에 제품의 작업 시간이 한 개당 9초. 표준 작업 시간이 9초라고. 여기에 200톤에 대한 경비율은 시간당 8,000원이고 여기에 금형의 캐비티는 2개다. 그리고 여기 일반 관리 비율은 우리가 가공비의 20% 인정해주고 또 이유는 가공비 일반을 포함해서 만약에 15%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쉽죠? 한번 볼까요? 재료비는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재료비는 어떤 제품 만드는 재료비 가치는 100원이다. 또 노비는 여기에 노비는 임률 곱하기 그죠? 작업 시간 그리고 작업자 수 임률은 시간당 12,000원. 그리고 개당 작업 시간은 9초. 그리고 작업자는 0.5병. 여기에 단위 환산 3.6평 나눠주고 또 캐비티가 2개니까 2로 나눠주면 노비는 개당 7.5원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여기 이제 직접 써먹을 수 있잖아요. 또 제조경비도 임률 여기는 이제 경비율이죠. 경비율 곱하기 작업 시간 경비율은 8,000원. 그리고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9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단위 환산 3.6 나눠주고 캐비티가 2개니까 2로 나눠주면 제조경비는 10원이다 개당. 그러면 재료비 노무 경비는 뭡니까? 제조원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조원가는 117.5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관리비는 가공비의 지금 20%니까 가공비는 17.5원이네요. 17.5원에 20%.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3.5원 개당.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유는 이렇게 가공비하고 일반관리비 3.5원 더해서 15%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토탈 우리가 발생된 구매 원가는 한 개당 124.15원이다. 이렇게 원가 분석되면 꼭 여러분 해석을 해줘라. 이걸 124.15원 더 낮출 수 방법이 뭐냐? 이런 요소들을 컨트롤해 주는 거죠. 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이 124.15원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상 이렇게 원가, 구매 원가의 분석을 쭉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금 원가 분석을 쭉 공부했는데 이해 좀 되십니까? 저하고 공부하는 이 구매원가 어떻게 보면 이 업종마다 산업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을 잘 알고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 회사에 맞게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효율적인 원가 계산 방법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매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쭉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